자, 관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세는 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자, 우선 뉴스 브리핑으로 제가 전해드렸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합의대로 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 기존 25%에서 이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을 두고도요. 잘했다, 아쉽다 지금 갈립니다. 의원님은 우선 상호 관세 타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지?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같기도.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같기도 하겠습니다. 자, 관세 타결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는데 언론 보도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보도도 있고요. 삥 뜯겼다 이렇게 말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 매일신문 1타 뉴스 방송 댓글은 그럼 어땠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론 반응 댓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우선 국민분들의 시각을 좀 분석해보면요. 잘했다고 하는 목소리는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줄어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잘못됐다고 하는 목소리는 관세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갖다 바치고 FTA도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나라 갖다 바친 거지. 라고 하는 좀 강력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확히 비판을 받을 지점은 그럼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이시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5%에서 지금 15%로 이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바뀐 관세율입니다. 자, 자동차 품목 관세. 여기서 비판점이 4가지가 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앵커의 시선으로 4가지 추려봤는데요. 자동차 품목 관세가 지금 25%에서 15%입니다. 일본이 기존 관세에서 지금 포함해서 15%로 됐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였어야 맞다라는 비판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비판점은 뭐냐? 농산물 개방 관련입니다. 지금 미국과 반응이 엇갈리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비판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LNG 및 기타 에너지 구매가 1,000억이 들어가니까 총 4,500억 달러가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고 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비판 네 번째는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 투자 수익금이 90%가 미국에서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재투자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금 재투자가 아니라 거의 미국한테 다 쏟아붓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진한테 빵 갖다 바치는 빵 셔틀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점 4가지로 좀 추려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5에서 15. 저는 뭐 EU나 일본이 된 걸 보고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뭐 그렇게 같더라고요. 다만 EU나 일본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FTA 체결 국가입니다. 그렇죠. 무관세 국가고 일본, EU는 최소 2.5% 기본 관세가 항상 있던 곳이에요. 2.5가 있던 곳에서 15가 됐으니까 12.5가 늘었죠. 네. 그럼 우린 제로에서 15가 됐으니까 15가 늘었는데 쟤들 12.5 한 것처럼 우리도 12.5만 올리면 우리 상호관세는 12.5가 되는 게 맞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걸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도 안 들어간다는데 이가 안 들어가는 게 미국에 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마 쌀하고 소고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받아치니까 그렇게 나왔다 치는데 뭐 쌀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근데 소고기 30개월령 그걸 초과하는 것도 수입한다. 네. 나 그거 확 받고 이거 12.5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깡패짓을 했으면 소고기가 남아 돌아도는 호주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30개월 이상 수입하죠. 제 생각에는 광우병이 이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세계에서 광우병으로 잘못된 사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우병 파동이 아직도 남아있어. 내성송 구멍타기 다 남아있어서 30개월 넘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부 비판하겠지만 나중에 시장에 마트에 가지고 미국산, 호주산 뭐 이렇게 있으면 미국산 안 사고 호주산을 살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막 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 수입량이 줄겠죠. 네. 그럼 미국이 자기네들 거 팔아먹으려고 30개월로 다시 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이걸 갖다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15%로 못하고 12.5로 못하고 15를 했냐. 이게 자동차 같은 거는 약 그동안에 우린 무관세였고 일본이나 유럽은 2.5였잖아요. 이게 2.5니까 별거 아니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의 평균 가격이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7천만 원에 2.5% 하니까 130 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이제 벤츠나 유럽 쪽에 그 고급 브랜드 차량. 네. 이거는 이제 만 몇천 불 훌쩍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쟁하는 이 중저가에서는 대개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조금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150만 원 정도, 140만 원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요즘 우리나라 차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약진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125만 원, 130만 원, 요 2.5% 요 관세 차이 이게 큰 기여를 했어요. 가성비 좋은 차였다고 한국 차가.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따라잡는 건 방법 두 가지입니다. 환율을 갖다 원화 환율을 가치를 다운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미국 가면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싸지겠죠. 그 방법이 하나인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한다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건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술 혁신을 하고 생산가를 낮춰서 이 2.5%의 갭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 52시간 이상 연구 못하게 하는데 뭔 연구를 하고 노란봉투법으로 하청기업들이 전부 다 원청한테 달려들게 만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이나 자동차는 수없이 많은 하청기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나 저 김동관 부회장 저 한화 정말 이번에 이 관세 협상 타결하는 미국까지 날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이 정도 해야지 뭐 우리가 투자할게 어떻게 할게 실컷 얘기하는데 노란봉투법 오늘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좀 하려 그러면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뭐 법인세 올리죠. 배임죄 지금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든가 혹은 한국 내에서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국까지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지라고 하는 후회가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5%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SNS에 그걸 쭉 봤는데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미국은 관세를 물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은 15% 묻는데 이게 뭐지? 상호관세라며. 상호관세는 같아야지. 근데 이게 뭐지? 같이 제로였는데 우리만 15% 내고 저기는 안 낸다? 이건 뭐예요? 그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FTA가 아직 무력화된 건 아닙니다. FTA라는 거는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양국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행정명령으로 없앴어요. 그럼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행정명령 바뀌면 이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는 제로를 함으로써 FTA는 계속 근간을 유지하자.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15% 계속 맞겠는데 그 우리 혼자 맞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맞고 유럽도 맞으니까 그래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거 같지만은 이건 굉장히 굴욕적이다. 미국은 관세 없고 우리만 낸다? FTA를 종이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주 후에 뭐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때 뭐 잘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까고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농산물 시장. 우리는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라고 이게 최대의 성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보면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US. 저 카나 트럭이나 에그리컬처가 완전히 미국에 개방됐다. 네, 그렇죠. 라고 차나 했고 농산물이나 다 포함되어 있네요. 한국 보니까.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캐롤라인 레벳이라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또 자동차와 농산물 한국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야 워낙에 뭐 입 벌구라 가지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트럼프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해요? 하루에 거짓말 서너 번씩 해요, 이 사람. 그래요?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대통령을. 근데 백악관의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농산물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난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뭐 날강도짓이다, 이제 협상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우려 섞인 의견이 그 미국 내에서도 조금만 나온다고는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이제 관세 타결을 이제 타국과 그런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 오를 거잖아요, 정상들끼리.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한 것처럼 농산물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내어줄 수도 있다, 더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선은 타국과 비교해본 걸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보시죠. 오늘 저희 PD님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한국, 일본, 이제 유럽연합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스탠스를 좀 봤었을 때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하나로 좀 묶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합의일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가장 늦죠.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극적 타결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늦었죠. 그래서 상호관세는 15%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요. GDP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지금 우리나라가 20%가 넘는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불리한 거다. 이렇게 세 나라를 놓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불리한 것이다. 그리고 철강을 보시면요. 철강은 여전히 50%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가죠. 마스가로 조선업계는 웃지만 자동차 또는 철강업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관세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제 유럽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현대, 기아차는 연간 영업이익 5조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경제 쪽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존 관세 포함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우리나라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GDP를 봤을 때나 뭐 철강을 봤을 때나 자동차를 봤을 때나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손해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잘했다, 극적 타결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보수 지지자분들은 조금 이게 아쉽다, 이런 팩트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주제 넘어갈게요. 예,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는 EU가 네. 6천억 불 투자로 사실 15% 얻어냈거든요. 난 일본이 5,500, EU가 6천. EU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일본보다 몇 배 큽니다. 그런데 EU가 6천억인데 우리가 3,500억이다. 우리가 EU의 한 반 이상 되느냐? 안 그렇거든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은 작년도 대미 무역 수지가 일본이 685억 불, 5억 달러 흑자고 우리가 660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GDP 규모는 니네가 일본보다 2.5분의 1로 작지만 우리한테 흑자는 똑같이 갖고 갔어. 그러니까 똑같이 내. 처음에 똑같이 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일본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GDP 얘기했고 그래서 절충한 게 아마 이걸로 갔을 거니까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거나 미국은 그동안에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도 세지만 소프트 파워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더 강했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그죠? 네. 그리고 저 무역에 있어가지고는 보호무역이 아니고 자유무역으로 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항상 손해보면서 달러로 국채를 부담을 지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진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해가지고 한미 FTA도 그냥 깨버리고 그냥 8월 1일이라는 날짜가 왜 나옵니까? 그거 지나가면 뭐 협정 못 합니까? 25%라는 게 왜 나옵니까? 우리는 제로였는데 뭐든지 자기가 그냥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희들은 죽는 거야. 심지어 브라질 같은 나라는 50% 그냥 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빌런이 어디 있나.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완전히 졌다. 하드 파워도 그렇게 세지 않는데 소프트 파워가 무너지면은 네. 세계 패권국으로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서서히 저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세로 고율의 관세로 매기고 하는 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세 장벽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최첨단 산업이나 정보통신 말고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은 지금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산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결국은 관세가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25% 더 비싸게 파니까 미국 사람들은 같은 거를 25% 더 주고 사야 돼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산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플레라고 하고요. 결코 미국이 이거 뭐 단기적으로 모르핀을 맞는 거일 수는 있으나 네. 이건 결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